안녕하세요. 디지털 시대 조직 민첩성 향상을 위한 HR 전략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데이에서 밸류 매니지먼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승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디지털 테크놀로지 진화 선상에서 HR은 어떤 진화를 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테크놀로지 진화의 최정점은 현재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제가 생각한 것은 스마트 공장입니다. 센서가 실시간으로 기계의 상태를 인지를 해가지고 기계가 미래 시점 언제 고장이 날 것 같으니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라라는 정보를 공장에 있는 기술자에게 전달을 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HR 측면에서도 시스템이 특정 직원의 과거나 현재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직원이 조금 있으면 퇴사할 것 같다고 인사팀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럼 인사팀은 이 직원과 상담을 해서 정말 그런지 파악을 해보고 이 직원을 유지해야 하면 유지하기 위한 어떤 HR 전략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HR에서 이런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회사에 흩어져 있는 직원의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디지타이제이션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디지털라이제이션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석한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새로운 방식의 HR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HR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HR 트렌드나 전략을 고민할 때 HR 전략 따로, HR 시스템 따로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HR 전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시는 그런 것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HR 계획과 실행과 분석을 매끄럽게 하는 방법, 그리고 HR의 프로세스를 수정할 때 발생하는 장벽을 제거하는 방법, 그리고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직원을 좀 더 파워업 할 수 있는 방법을 워크데이 인사 시스템을 쓰고 계시는 고객사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워크데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시기가 조금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크데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데이는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IT 기업입니다. 2004년도에 설립이 된 꽤 젊은 기업이고요. 그럼에도 지금 현재 한 2,700개의 기업을 고객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포춘 100대 기업 중에 54개의 기업이 현재 워크데이 고객이고요. 인사 전체 운영 시스템으로 워크데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오늘 말씀드릴 내용으로 돌아와서 시장의 변화를 일으키는 세 가지 요인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먼저 변화가 유일한 상수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이 사실이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내용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2002년도 이후에 폴춘 500대 리스트에 있던 기업의 52%가 리스트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기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업의 성패에 영향을 미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파괴적인 기술입니다. 비즈니스 영역에 회사가 어떤 비즈니스 영역에 있던지 간에 현대의 기업들은 다 테크놀로지 기반의 회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예를 들어본다면은 자동차 업계도 최근에는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미래의 큰 변화를 준비하면서 자동차 업계의 코어 역량이 엔진 기반에서 IT 기반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초연결 세상입니다. 5G로 인해서 현실 세계와 인터넷 세상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AR과 VR이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5G로 인해서 산업 간의 경계도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5G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 위험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의외로 이 낮아진 사고 발생 가능성 때문에
보험회사와 철강업계 비즈니스가 영향을 받아서 보험업계와 철강업계가 비즈니스가 악영향을 받는다라는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 사이에 연결이 이루어지는 초연결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맥락에서는 우리는 현재 그 코비드-19를 통해서 초연결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가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변화는 올 초까지만 해도 유망한 비즈니스 모델이었던 공유경제 모델이 지금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죠. 반면에 비대면이라는 언컨택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뉴노멀이 또 어떤 파괴적인 기술을 만들어내고 연결된 어떤 비즈니스가 영향을 받을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항상 이 변화를 리드해서 번성하는 기업은 나오게 마련이고요. 워크데이는 작년에 이런 변화를 리드해서 성장하는, 번성하는 기업들이 가진 특성에 대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를 해보니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대표적인 하나가 이들 기업들은 기업의 존재 이유, 즉 명확한 기업의 목적, 얘기하자면 트루 노스를 가지고 있고 이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여기 모바일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 기업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기업들은 오르가니제이셔널 어질러티라는 조직의 역량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년 그리고 올해 에자일한 조직, 오르가니제이셔널 어질러티라는 키워드를 경영 키워드로 내세우지 않은 기업은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르가니제이셔널 어질러티가 어떤 내용을, 어떤 세부적인 항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키워드를 한번 뽑아 봤는데요. 첫 번째는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서 즉시 반응하는 비즈니스 계획, 실시간 인력 계획을 세우고 계획이 바뀌니까 당연히 조직과 프로세스가 유연하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판단을, 변경의 판단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서 미래 비즈니스에 필요한 스킬을 우리 인재들이 가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을 하고 그런 스킬을 가지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그리고 민첩한 판단과 행동을 위해서 중앙에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쥐고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데이터를 보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제반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그런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런 오르가니제이셔널 어질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문화뿐만 아니라 IT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함께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요. 해서 현재 우리 회사의 인사 시스템이 이런 오르가니제이셔널 어질러티를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가 가진 기존 인사 시스템 문제를 많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건데요. 여러 가지 노력 과정 중에서 저는 오늘 2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봤으면 합니다. 그 2번째 내용이 현재 온프레미스 시스템은 답이 아닌 것 같다. 클라우드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동감은 하는데 많은 인사 담당자분 그리고 IT 담당자분들께서 현재 인사 프로세스를 그대로 거의 클라우드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HR 프로세스를 엑셀 파일에 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 프로세스가 워크데이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구현이 됩니까? 라고 문의를 하시는 고객사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때 생각하실 사항은 현재 HR 프로세스 자체가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이나 새로운 세대의 직원에게 적합한 프로세스인가를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직원 관점에서 새로운 니즈를 파악하는 디자인 띵킹 세션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클라우드 솔루션을 쓰게 되는 장점이 클라우드 시스템에 타 기업에서 쓰고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가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시스템을 쓰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도입할 수 있을지를 한번 오픈된 마인드로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요즘 빅데이터가 또 대세이니까 전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고용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시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전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우리 회사에 있으면 너무나 좋은 상황이죠. 근데 먼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시장에서 찾아서 고용하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들고요. 또 현장에서 필요할 때마다 이분이 데이터를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인파워 할 수 있는 이 수준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서 이번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HR도 이번에 디지털로 전환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구현해서는 여전히 이런 환경의 제약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겪은 상황이 극한 상황이기는 했지만은 이번 코비드 상황처럼 생각하지 못했던 장벽이 나왔을 때, 말 그대로 블랙스완이라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연하게 비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운영 방식을 생각한다면은 그게 애자일한 방식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런 애자일한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식이 애자일한 시스템인지 한번 말씀을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계획과 실행과 분석을 신속하고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계획이란 인력 계획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리고 단순히 헤드카운트 계획을 넘어선 역량이나 스킬 종류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난이도별 인력 계획까지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행이란 채용부터 퇴사까지 일련의 인사 운영 과정 전체, 그 인사 전체의 라이프 사이클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인력 계획, 실행, 분석상에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는 먼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이 시점에서 연초에 채용 계획이나 비즈니스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실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1년 단위의 계획을 끝까지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상황일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을 많이 맞닥뜨리게 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현재 인사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수정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어떤 기준으로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 그 히스토리 맥락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왜냐하면은 인력 계획을 대부분의 기업이 그 기업의 크기와 상관없이 대부분 엑셀 파일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력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실행을 하는 시점에서는 채용 시스템은 또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인사 각 영역별로 별도의 시스템에서 운영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행되는 데이터들은 중앙에서 관리되는 게 아니고 각각 다른 시스템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 이 데이터를 수정을 해야 될지 담당자분들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또 인력 계획을 했던 그 시점의 비즈니스 환경하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의 인자를 변경을 해야 해당 데이터 값이 변경되는지 그 인과관계를 파악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 이유는 제대로 된 모델링이 된 구조를 가지고 지금 수정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서 내가 수정을 하게 되면은 내 수정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는 어떤 파급 효과가 생길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서 큰 줄기의 연간 비즈니스 계획이나 인력 계획을 수립하는 이 시점에서부터 나중에는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을 처음부터 가지고 수시로 관련자가 함께 동일한 맥락을 계속 이해하면서 함께 계획을 수정하고 또 함께 집행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인력 계획과 실행과 분석을 그 각각의 시스템이 아니라 단일 하나의 플랫폼에서 진행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즉 인사 전체의 라이프 사이클을 단일 플랫폼에서 진행한다면은 우리가 변화에 좀 더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에어버스 사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에어버스는 잘 아시다시피 유럽의 항공기 제작사입니다. 에어버스는 인터뷰한 내용을 보게 되니까 변화의 폭이 굉장히 큰 비즈니스 상황에서 조금씩 변화에 투자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못하다 해서 우리 에어버스는 전면적인 변화를 했다라고 인터뷰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큰 변화를 했는지 한번 보게 되면은요. 에어버스는 인사 전 영역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변화를 했는데요. 크게는 인사 제도와 직원들의 성과 관리 그리고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디지털 툴을 도입하는 분야에서 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세 가지 분야를 모두 중앙에서 관리하는 역할로 인사 시스템으로 워크데이가 중앙 허브 역할을 했습니다. 이 워크데이가 즉 인사 계획과 운영과 분석의 전 과정을 단일 플랫폼에서 다루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특히나 에어버스 비즈니스가 대규모 수주 기반의 비즈니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에어버스가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스킬을 가진 사람을 외부에서 몇 명이나 채용을 해야 될까?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면은 내부에 이런 프로젝트를 할 만한 자격증이나 기술이나 스킬을 가진 사람이 우리 회사 내부에는 몇 명이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생산에서 계획이 받쳐주질 못해서 내부적으로 생산을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 인력 계획은 어떻게 변경이 되어야 될까?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에어버스는 인력 계획 모델링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력 계획 과정이 인사팀 혼자서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인사팀과 파이낸스 팀 그리고 엔지니어링 팀 그리고 생산팀 같이 관련된 부서들이 시스템상에서 함께하는 공동 작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만약에 현장에서 원래 계획한 대로 진행이 안 되어서 계획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 플랫폼 내에 있는 실시간 그 현재 기반의 인사 운영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그 운영 데이터를 보고 대응 계획을 바로바로 또 세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경영진이 이 데이터를 보고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바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해당 인사 시스템이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바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프로세스 변경을 방해하는 장벽을 제거하는 부분입니다. 네, 어떤 경우에 인사 프로세스 변경이 필요하신가요? 조직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규정이 생기거나 할 때 프로세스 변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이런 그 변경이 필요할 때 보통 어떤 작업을 하십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코딩 작업으로 주로 프로세스 변경 작업을 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작업을 인사팀에서 직접 하시기보다는 내부 IT 담당자분이 이 부분을 직접 처리하시거나 외주업체에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생길 때마다 이런 과정을 계속 그 다른 분에게 요청을 하신다 그러면은 민첩하게 운영하시는 게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인사 시스템을 쓰시게 된다면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컨피규레이션을 통해서 프로세스를 직접 수정하실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 처음부터 컨피규레이션 작업을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서 그 스탠다드 프로세스를 계속 제공을 해주는 것도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그 컨피규레이션 프로세스가 보시는 것처럼 승인이나 통보 과정뿐만 아니라 리포트나 다른 서비스와 이렇게 연계가 되도록 그 자동 프로세스 설정까지 할 수 있는 그 구조가 제공되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조직과 시큐리티 보안 설정과 프로세스가 하나로 연결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조직 변동이 되면은 그 보안, 시큐리티 설정이 달라지겠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시큐리티 레벨이 변경이 돼도 별도의 작업 없이 프로세스의 즉시 변경 내용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변경이 된 반영 여부를 담당자는 다시 한번 확인만 하게 되면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이전에는 전문가 즉 IT 담당자가 코딩 작업으로 별도로 하나하나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다면은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는 인사팀에서 또는 IT팀에서는 더 간단하게 이 부분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가트너가 2020년도 트렌드로 뽑은 내용인데요. 이제는 전문 기술의 민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전문 기술을 일반인도 인사팀에서도 쉽게 간단하게 쓰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에이본이라는 화장품 기업 사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에이본은 130년 전통을 가진 기업인데요. 최근에 비즈니스에 좀 굴곡이 있었습니다. 굴곡은 북미 사업이 사모펀드에 매각이 되었고요. 그래서 북미는 뉴 에이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북미를 제외한 지역은 에이본 프로덕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에이본 프로덕이라는 사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 회사는 HR 데이터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현재 워크데이를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비즈니스가 줄어든 이후에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이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존에는 그 글로벌 전체 인재를 50개의 다른 인사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인사 영역마다 또 국가마다 시스템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본사에서는 많은 부분을 각 국가에서 엑셀 파일로 받아서 취합을 해서 최종 보고를 경영진에게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해서 그 사모펀드의 북미 지역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본사에서는 그 전 세계 직원 현황이라든지 북미 직원의 직원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데이터를 정리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했는데 실시간 전 세계 직원 숫자 집계가 안 됐던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나름 그 전 세계 직원을 관리를 한다고 50개의 인사 시스템을 썼는데 우리가 잘 하고 있지 않았던 거구나, 우리 문제가 있었던 거구나 라고 뒤늦게 인지를 하고 북미 지역 매각을 한 이후에 워크데이로 인사 시스템을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해서 네. 50개의 인사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수작업이 굉장히 많았던 글로벌 인사 프로세스가 워크데이를 도입을 한 이후에는 프로세스 자체가 표준화되고 자동화되었고요. 인사 전 과정이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말 그대로 프로세스를 타고 흐르게 된다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해서 프로세스를 타고 데이터가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수정 작업을 해서 다시 업로드해서 진행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 없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가 흘러가게 됐습니다. 데이터 왜곡 현상이 없어지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인사 담당자는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더 전략적인 HR 업무, 예를 들어서 핵심 인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핵심 인재를 선발하는 이런 전략적인 업무에 좀 더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직원들을 파워업 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원들의 일상 환경 자체가 디지털 환경입니다. 근데 우리 회사의 업무 환경은 이 직원들의 수준을 맞추고 있는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비드-19를 계기로 해서 개인화 그리고 최소의 대면화, 재택근무가 점차 일상화되는 형태로 가는 트렌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회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비즈니스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 직원들 업무 내용이 변하겠죠.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더 학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더 우리가 트레이닝을 시켜야 될지 이것들을 일일이 파악하는 것도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워크데이에서는 우선 조직 측면에서는 직원이 보유한 경험과 스킬을 머신러닝을 통해서 신속히 우선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필요로 하는 포지션에 적합한 적임자를 추천해주는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객사의 회사 제도가 허락한다면은 외부 프리랜서를 쓰는 개념처럼 내부 단기 프로젝트에 적합한 내부 직원들을 매칭하는 기그 잡 마켓이라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회사 입장에서는 필요한 일손을 내부에서 공급을 받게 되고요. 직원 입장에서는 관심 있는 분야의 경험을 한번 단기간 프로젝트를 통해서 쌓아보는 윈윈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직원 측면에서는요. 직원이 보유한 스킬을 시스템이 인지를 해서 자동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그리고 직원이 보유한 스킬이나 업무와 연관된 학습 콘텐츠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또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관련된 내용을 제가 파타고니아 사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파타고니아는 잘 아시다시피 Save the Planet이라는 굉장히 강한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가진 기업입니다. 이런 회사와 동일한 일치된 소명을 가지고 모인 직원들이 우리 회사와 굉장히 오래 함께 근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회사도 가지고 있어서요. 직원 리텐션 효과를 위해서 굉장히 사내 복지 프로그램들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내 육아시설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파타고니아는 퇴사자가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해서 내부 채용을 굉장히 많이 장려를 합니다. 내부 직무 순환을 많이 장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직원들이 본인들이 최근에 취득한 새로운 기술이나 스킬을 바로바로 업데이트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방향에 현재 직원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적당한 직원이 누군지 파악하기가 힘들었다라는 거죠. 이런 와중에 파타고니아에서는 워크데이에서 최근에 업데이트한 기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이 파타고니아 직원들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해서 직원들이 보유한 스킬이 무엇인지를 한번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해서 직원들이 직접 워크데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나는 이번에 이러이러한 스킬을 획득했습니다라고 기입했을 때는 시스템이 한 29% 정도의 업데이트가 진행이 됐는데요. 머신러닝이 자동으로 직원들이 업데이트한 스킬을 자동으로 한번 파악을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74%가 파악이 됐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해서 머신러닝이 이렇게 자동으로 파악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인사팀에서 지역별로 우리는 이러이러한 새로운 스킬이 보유되고 있다. 그리고 회사 전체로 봐서는 이러이러한 스킬이 보유되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외부 채용, 내부 채용,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육성을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둬야 되겠다라는 전략을 수립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은 또 다른 회사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입니다. 유념이라는 미국 포춘 500대에 포함되는 보험회사 케이스이고요. 1848년에 창립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회사입니다.
이 보험회사의 고민은 밀레니얼 직원들은 회사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느끼고 굉장히 만족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매니저가 이들을 코칭을 해줘야 되는데 효과적인 그 코칭 방법이 없다라는 게 이 회사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쓰고 있던 시스템에서 분리되어 있는 각각의 시스템에서 정보를 불러와서 레포트화해서 매니저에게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게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워크데이를 도입해서 시도한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워크데이 시스템을 통해서 매니저가 직원 관리 관련해서 매일매일 봐야 될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되고요. 내 팀원의 성과 관리나 팀원의 관심 경력이나 최근 팀원이 학습한 내용들을 보면서 직원들과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대화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애자일한 HR의 하나의 방법으로 연간 평가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 케이스이고요. 그리고 상시 코칭이나 중간 점검 체제, 중간 체크인으로 많은 회사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의 코칭 문화가 정착이 되지는 아직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직원들을 평가하는 대신에 일상 업무에서 직원들에게 코칭을 제공하도록 관리자에게 푸시를 하고 행동을 바꾸도록 하는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해서 직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관리자에게 이런 방식으로 제공해 주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직무에서 타 직무로 갈 수 있는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타 직무 포지션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현재 내가 어떤 스킬을 더 개발해야 되는지, 그 과정에서 필요한 학습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자동으로 추천되어서 좀 더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나 언택이 이제 일반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직원들을 팀장님들이, 매니저분들이 매니징하기보다는 인에이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구조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 즉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데이터의 민주화, 데이터를 특정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연결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는 부분들이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해서 오늘 3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해서 계획과 실행과 분석은 단일 시스템에서, 그리고 프로세스 변경을 방해하는 장벽을 제거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스킬업된 직원들이 직접 데이터로 의사결정을 하는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담긴 데모 비디오를 잠깐 보시면서 오늘 말씀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 HR 리더는 비즈니스에 매우 중요한 인적 자원을 맡고 있으나 서로 단절된 시스템과 일관성 없는 정보 때문에 성장과 변화의 속도에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워크데이를 선택한 기업은 계획, 실행, 분석 작업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하나의 데이터 소스, 하나의 보안 모델, 하나의 사용자 경험을 통해 진행하게 되며 글로벌 요구사항을 해결함과 동시에 쾌속 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워크데이는 인력 계획 및 채용부터 인재 개발 및 승계까지 전 범위에서 조직 전반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다양성 및 임금 평등의 지표를 통해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여 기업이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을 구가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머신러닝과 같은 지능형 기술이 전체적으로 적용되어 개인별 맞춤 경험을 제공하고 모두의 생산성을 끌어올립니다.
만만치 않았던 조직 개편 및 인수 작업이 워크데이에서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필요할 때 즉시 조직을 개편하고 비용 구조를 조정하며 보고 체계를 다른 그룹으로 신속하게 변경하면서 효율적이고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일한 플랫폼이므로 손쉽게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변경, 알림 및 승인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매니저는 워크데이를 활용하여 팀을 조직하고 관리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채용 정보를 생성하고 피드백을 주며 보상 평가를 시행하고 학습을 추천하며 인재를 평가하고 발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일반 직원 역시 HR 트랜잭션, 즉 복리후생 등록, PTO, 급여 등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손쉽게 기회를 파악하고 자신의 성과를 평가하며 유익한 관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워크데이는 각 직원에게 알맞은 학습을 추천하여 이들이 각자의 스킬을 발전시켜 어떤 진로에서도 성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하세요. 비즈니스의 속도로 결정하고 행동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워크데이 HCM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workday.com/ko를 방문하세요. 네,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럴수록 기업은 직원들에게 우리 기업이 가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목적을 공유하고 한 마음으로 움직이도록 해야 이 시기를 다 함께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워크데이에게도 공유를 해주시면 워크데이는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지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